네, 한 주의 시작 11월 18일 우리 이분과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뵙고 또 이번 주 월요일에 뵈우니까 또 좋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기회를 들고 와주셨는지 같이 주제 보겠습니다. 네, 화장품에서 의약품까지 붙이는 주사 열풍, 바로 마이크로 니들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토파보기 시간 가져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친숙하실지 모르겠는데 화장품을 좀 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이크로 니들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사실 마이크로 니들은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전까지만 해도 이 모 업체 한 두세 군데에서 화장품용으로만 개발했었는데 이 마이크로 니들이 경피 전달 약물 시스템으로 진화를 하면서 제약회사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마이크로 니들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붙이는 그 조그만 패치가 있거든요. 패치에 이렇게 바늘이 아주 미세한 바늘이 계속 솟아 있습니다. 이거를 피부에 누르면은 피부 속으로 이 바늘들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피부에 그 패치에 있는 그 약이라든지 톡신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녹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사실 우리 피부는 우리가 파스 같은 거를 붙이는데 뭐 화장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피부가 상당히 그 방수 능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외부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방어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사라든지 이러한 그 경피를 손상시키는 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패치를 한다면은 효과가 훨씬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마이크로니들이 이전에만 해도 그 화장품으로 쓰일 때만 해도 시장이 크지 않았었는데 이 제약회사들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공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 마이크로니들의 장점을 살펴보면은 투약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운송하고 보관하고 관리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약물 변질 우려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유는 액체나 이런 것들은 주로 고체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집에서도 자가 투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경구 투약을 하게 되면은 이 몸에 들어서 분해되면서 간 기능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그 경피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간 기능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적어지고요. 그다음에 경구 투약 대비 효과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늘 주사만큼은 좀 효과가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가적으로 이렇게 그 패치를 사용해서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의료 폐기물 주사기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의료 폐기물이 줄어든다는 것도 상당히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점이 많으니까 오늘 또 들고 나와주신 게 아닐까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내 제약사를 알면 투자의 눈이 또 새로워질 것 같은데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화장품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시장을 형성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이건 꼭 필요한 사람들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제약계에서 마이크로니들 시스템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는 많은 제약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탈모 치료제를 이 마이크로니들로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장티푸스 백신을 만들고 있고요. 휴젤은 보톡스를 주사가 아닌 이 마이크로니들을 그냥 붙여서 그러니까 내가 실시간으로 화장실에 가서 붙여도 되는 이런 아주 편리한 건데 하고 있고 대원제약은 GLP는 비만 치료제 하고요. 그다음에 동아ST도 비만 치료제, 대웅 테라피틱스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그 한동약품은 도네페질 패치, 뭐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파킨스병이고요. 셀트리온도 자가 면역 질환, 지신옥십자도 역시 독감 백신.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도 관절염 치료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한양행도 GLP 비만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SK이노엔 아토피 치료제, 그다음에 동국제약은 마데카, 우리가 얘기하는 마데카 그 연고 있잖아요. 이거를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에 직접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제약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여기 그 마이크로니들 시스템을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의약품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진단키트 쪽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진단키트 여러분들이 보시면 코로나 진단키트죠. 코로나 진단키트가 우리가 간이 진단을 할 때 코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은 그 병원에 직접 그 진단을 코로나 진단을 했는데 이것도 피부에다 경피에다 붙여가지고 코보다는 사실 그 피부 경피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여기다 붙여서 진단 키트도 일본의 BNS 메디칼에서 원칙 기술을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얘기하는 당뇨병 아시죠? 사실 당뇨병은 우리가 진단을 하거나 뭐 할 때 꼭 피를 좀 뽑아야 되거든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당뇨병에는 피를 좀 뽑아야 되는데 이 당뇨병의 그 진단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체열을 한다라는 거죠. 이 체열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힘든데 이제는 당뇨병 진단 치료 그 패치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당뇨병 진단 패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마이크로 니들로 해서 당뇨병 진단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당뇨병의 진단에 따라서 색상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첨단으로 지금 진화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11월 18일 월요일장 마감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장은 어떤 의미를 낳았을까요? 일단 사실상 개별적인 이슈 있는 종목들에서 상승 탄력도가 깊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신고가 종목보다는 그래도 신저가 종목이 더 많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머스크, 트럼프 트레이드는 계속해서 불을 뿜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그래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취하는 건지 흐름이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양대 시장은 플러스권을 기록합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보시는 대로 2.16% 올라서면서 2,469선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현재 집계 중입니다. 아무래도 1등 공시는 오늘장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 연속성에 있어서의 흐름은 잠시 후에 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플러스권으로서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전에 상승 탄력도가 좀 좋았지만 일부 코스닥 시총 상위단을 주도하고 있었던 일부 제약바이오단의 흐름이 조금 축소가 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여전히 700선은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오늘 하루 내내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점까지 보여지네요. 자, 지금 외국인이요. 거래소와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 우위가 나타납니다. 이 속에서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상방 쪽으로 플레이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현물 쪽에서 계속 빼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 부담인 상황이 나타나네요. 코스닥 쪽 넘어가 보시면 외국인도 매도 우위, 기관도 매도 우위로 오늘 일궈냈던 포지션이었습니다. 자, 시총 상위단 보면서요.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이렇게 플러스로 마무리가 됩니다. 56,5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지금 가수급상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최종적으로 집계된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56,500원에서 거래 마친 모습 확인되고 SK하이닉스가 좀 오늘 하락 기여도 순위 1위였는데요. 삼성전자와는 또 별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HBM 경쟁 우위가 높지만 중국의 레거시 쪽의 굴기에 있어서도 싸워야 하는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동의 흐름을 보이게 될지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LG 엔솔 3.4% 가깝게 상승 마감합니다. 오늘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의 원통형 배터리 또 공급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까지 더해지고요. 현대차가 5% 넘게, 기아도 5% 넘게 강합니다. 셀트리온도 4.35% 넘게 올랐습니다. 일제히 밸류업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 부분 오늘 반응이 나왔고요. KB금융도 따라가지만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납니다. 현대모비스가 시총 12위단까지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도 그려지고요. 네이버는 계속해서 플러스권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네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시죠. 알테오젠이 많이 빠졌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한 6% 가깝게, 알테오젠도 6% 넘게 빠졌는데요. 알테오젠에 있어서 이제 추가 이벤트가 무엇이냐에 대한 의견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상황 지금 전달을 드리면서요.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21선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추가 움직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소재단 들어왔고 HLB는 사실상 상한가를 지키지는 못했네요. 리보세라님 FDA 실사 통과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강세가 나타났고 추가 움직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제히 이후에 마이너스권 종목이 좀 더 많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HLB가 캐리했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올랐던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이라는 키워드 갖고 있고요.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등등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우리 박영우 의원님과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개별적인 종목에 있어서 그리고 밸류업이라고 하는 키워드 등등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가던 업황이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매수세를 자극시킬 만한 단기적일 수 있는 이벤트들에 있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오늘 전략 잡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차전지 한국산을 쓰면 중국산 써야 된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예. 마찬가지예요. 중국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도체 한국에서 생산 안 하면은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 무너진다.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시장의 역할이라든지 반도체 가격 흐름 이런 것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두 사업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따라갈 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도 근데 시장이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좀 약하네요. 네. 바이오주들이 트럼프 때문에 또 약한데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우리 증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여러분들이 좀 계속 지금 살펴보셔야 된다고 보는데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그동안에 어느 정도 매를 좀 맞았어요.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데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지만 이제 바이오는 다른 종목들이 안 가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확률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조정을 받아도 오늘 그 HLB라든지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단기 조정 후에 반등을 하겠지만 다른 종목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슈 테마주의 그 단기 매매에 좀 국한하는 이러한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슈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바이오보다는 다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이 깊어집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각오해야겠네요. 너무나 힘들어요. 요즘 뭐 예. 트럼프 아저씨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아저씨 맞아요? 그런가요? 예. 자, 마감 정리 한번 해봤고요. 다시 저희는 마이크로 니들 쪽으로 넘어와서 기회를 계속 찾아볼게요. 그러면 관심 종목으로 본다면 어디로 봐야 될까요? 이 마이크론 니들이 아직 시장에서 확산이 덜 된 네. 종목입니다. 물론 몇 개 종목은 좀 움직였는데 이 마이크론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약기업과 마이크론이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마이크론이들을 만들 시설을 지금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라파스 같은 경우도 대학원제약하고 지금 그 비만 치료제 협력을 했고요. 성우전자 같은 경우도 유한양행하고 대머리 치료제 협력을 했고요. 근데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도 니코메디칼하고 관절염 치료제 이렇게 협력을 했거든요. 이렇게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이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제약회사가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라파스하고 그다음에 신신제약은 다들 아시는데 아직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성우전자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론이들 관련주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성우전자. 네. 전혀 거리가 없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 있네요. 이 회사의 가장 큰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단 키트 쪽으로도 마이크론이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일본의 BNS 메디칼을 인수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들 진단 키트 마이크론이들의 원천 기술을 확보한 회사고요. 최근 유한양행하고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대머리 치료라든지 이런 마이크론이들 관련주를 개발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유한양이 보유하고 가지고 있는 코스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코스온과 또 협력을 해서 화장품용 마이크론이들도 공급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그 K-뷰티의 성장성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거 같습니다. 성우전자가 일본 BNS 메디칼을 인수하면서 진단기기 쪽 당뇨병 진단기기,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코로나19 진단기기, 그다음에 그 치매 진단 키트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한 국내 유일한 회사다라는 점이 이 회사의 그 타겟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우전자가 마이크론이들 관련주라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우전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반등한 이후에 약간 좀 그 주춤하고 있지만은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다라는 점이 눈에 보일 거고요. 그래서 다른 그 라파스나 신신제약 다들 아시니까 오늘 성우전자라는 종목 여러분들에 소개시켜 드리고요. 네. 1차적으로 목표가는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5,500원 정도 설정해 드리고 지지 이탈가는 3,500원
설정해 드리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우전자 지금 또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에서 매수도 유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성우전자랑 이름 비슷한 종목 있어요. 삼성전자요. 네, 지금 취합된 거 보니까 결국 외국인이 어제 샀던 물량보다 오늘 판 물량이 더 많아요. 그러면 외국인 단타 친 걸까요? 그 이제 수급이라는 게요. 예. 꼭 누가 이렇게 사고 팔았다는 것보다는 네네.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포지션을 좀 줄이거나 하는데 개인이 사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팔아야지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사면은 개인이나 기관이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오른 거는 개인들이 매수세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강하게 매수를 했느냐, 누가 강하게 매도를 했느냐 차이뿐이지 네. 어떤 포지션의 변화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시장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걸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빠진 바이오주에 있어서는 전략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그동안에 그 소문에 의해서 좀 올랐던 종목들은 예. 단기간으로 조금 쉬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삼천당이라든지 HLB 예. 같은 경우는 이슈가 살아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단기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재반등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섹터와 이슈를 좀 구분하면서 선별적 투자를 하자. 당분간은 이렇게 당분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섹터 점검까지 같이 해주셨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오늘 시장이 오르긴 올랐는데 여러분이 어디서 또 기회를 찾으셨는지에 따라서 또 흐름이 달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